미중 기술 전쟁의 민낯 한국은 살 길을 찾았는가? 치킨집에서 시작된 반전. 2025년 10월 31일 밤 11시 강남의 한 평범한 치킨집. 불 꺼진 거리, 테이블 하나에 세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현대차그룹 회장 정의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이들이 왜 여기 앉아 치킨을 뜯고 있을까요? 단순한 친목 모임?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엔비디아로부터 GPU 26만 장 공급이라는 확약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외교적 대박이 터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기정학의 결과입니다. 기술이 곧 정치가 되고 반도체가 곧 안보가 되는 시대.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과 중국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 한가운데 서 있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거대한 게임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4명의 천재 교수들이 분석한 미중관계 레볼루션을 바탕으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그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긴 겨울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아는 자에게는 기회가 될 이 30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계 질서의 대전환. 2024년 11월 5일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세계는 다시 한번 요동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트럼프가 문제야, 바이든이었다면 달랐을 거야. 아닙니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미국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이것은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닙니다. 쇠퇴하는 패권국의 생존 본능입니다. 지금 세계는 킨들버거 함정의 변주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은 글로벌 리더로서 공공재를 제공했습니다.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고 동맹국을 보호하고 달러 체제를 유지했죠. 그 대가로 패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자비로운 보호자가 아닙니다. 냉혹한 비즈니스맨의 얼굴을 하고 있죠. 방위비 더 내라. 우리 제품 사라. 안 그러면 관세 폭탄이다. 동맹국조차 거래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중국이 있습니다. 미국 vs 중국. 왜 이렇게 됐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 이후 이 갈등은 무역전쟁에서 기술전쟁으로 다시 패권전쟁으로 확전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21세기의 석유라 불리는 반도체. AI, 군사, 통신 모든 것이 반도체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미국은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강국이 되면 우리는 끝이다. 그래서 2022년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합니다.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7나노 이하 칩 대중국 수출 차단, ASML의 EUV 장비도 막아버립니다. 중국을 기술적으로 고립시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중국이 무너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결핍의 역설 딥시크 쇼크. 2025년 12월 전세계 테크 업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신모델 V3.1을 공개합니다. 성능은 오픈AI의 GPT-5와 비슷한 수준. 하지만 가격은 5분의 1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미국의 제재로 첨단 GPU를 쓸 수 없게 된 중국.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효율성에 집중했죠. 적은 컴퓨팅 파워로도 비슷한 결과를 내는 알고리즘. 저비용 하드웨어를 최대한 활용하는 아키텍처. 제재가 오히려 강요된 혁신을 불러온 겁니다. 권석준 교수는 이를 결핍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풍요로운 환경에서는 비효율이 용납됩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리면 인간은 상상도 못할 혁신을 해냅니다. 중국이 바로 그랬습니다. 미국은 기술 통제로 중국을 막으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중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술 통제는 영원한 해법이 될 수 없다. 미국의 속내 킨들버거 함정의 진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차태서 교수는 킨들버거 함정으로 설명합니다. 원래 킨들버거 함정은 이런 겁니다.
패권국이 공공재를 제공할 의지나 능력을 잃었을 때 국제 질서가 무너진다는 이론이죠. 1930년대 대공황이 그 예입니다. 영국은 힘을 잃었고 미국은 아직 책임질 준비가 안 됐죠. 결과는 세계대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의지가 변했습니다. 왜 우리가 계속 손해보면서 세계를 지켜야 하지? 트럼프는 이걸 대놓고 말합니다. 동맹국들은 공짜로 우리를 이용했어. 이제 돈 내든지 알아서 하든지 둘 중 하나야.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 본능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동맹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편이냐, 중국 편이냐, 선택을 강요하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한국의 딜레마 반도체 동맹의 함정. 대한민국,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한 나라. 삼성과 SK하이닉스라는 두 거인을 가진 나라. 하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최대 약점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압박합니다. 첨단 기술을 중국에 넘기지 마라. 반도체 동맹에 동참해라. 중국은 경고합니다. 미국 편만 들면 보복한다. 우리 시장 잃고 싶냐? 중국은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 안보의 보호자죠. 선택할 수 없는 선택.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2023년 바이든 정부는 칩버 동맹을 제안합니다.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의 반도체 협력체. 겉으로는 공급망 안정화지만 본질은 대중국 포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고민에 빠집니다. 참여하면 중국이 보복할 것이고 거부하면 미국이 압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전략은 전략적 모호성. 참여는 하되 중국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겠다. 줄타기입니다. 하지만 이 줄타기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경주 치킨 회동의 진짜 의미. 다시 2025년 10월 31일 밤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강남의 치킨집. 젠슨 황, 이재용, 정의선. 언론은 이를 깐부치킨 회동이라 부르며 화제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외교 전략의 일부였죠. 당시 경주에서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 그리고 그 밤 한국은 엔비디아로부터 GPU 26만 장 공급 확약을 받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GPU는 AI 시대의 핵심 자원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H100, H200 같은 첨단 GPU는 전 세계가 눈에 불을 켜고 찾는 물건이죠. 한국이 이걸 확보했다는 것은 AI 경쟁력에서 한 걸음 앞서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 발표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미국이 극소수 동맹국에만 허용하는 최고급 무기 기술입니다. 영국, 호주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 군사 안보의 대도약이죠.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왜 연달아 터졌을까요? 우연? 아닙니다. 패키지 딜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엔비디아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제공하고 미국은 군사기술과 GPU 공급으로 화답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정학의 정수입니다. 기술과 정치가 하나로 얽힌 게임. 한국은 이 게임을 정확히 읽고 대응했습니다. 반도체 이후의 세계 다음 게임은?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반도체가 지금은 핵심이지만 10년 후에도 그럴까요? 책의 저자들은 세 가지 미래 산업을 제시합니다. 첫째, 초지능.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순간, 이것이 오면 모든 산업이 재편됩니다. 둘째, 핵융합. 무한하고 깨끗한 에너지. 이게 상용화되면 에너지 패권도 바뀝니다. 셋째, 바이오. 유전자 편집, 맞춤형 치료. 인간 수명이 늘어나고 질병이 정복됩니다. 모두 타당한 예측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자 김영한 교수는 한 가지를 더 지적합니다.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은 외로워집니다. AI가 모든 일을 대신하면 인간은 무엇으로 의미를 채울까요? 바로 감정과 경험입니다. 영화, 음악, 게임, 드라마. 인간의 본연의 욕망을 건드리는 소프트웨어. 이것이 미래의 가장 비싼 가치가 될 겁니다. 한국은 이미 이 분야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전 세계가 열광하죠. 기술이라는 하드웨어가 세상을 지배할 때 인간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를 가진 나라. 그것이 진짜 강국이 될 겁니다. 결론 한국 질문을 바꿔라. 이희옥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란 지금 상태와 있어야 할 상태의 간극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정답을 빨리 찾는 나라였습니다. 선진국이 만든 문제를 누구보다 빠르게 풀었죠. 산업화, 민주화, 디지털화. 우리는 압축 성장의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정답이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미국도 답을 모릅니다. 중국도 답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진짜 강점은 무엇인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강남 치킨 회동에서 보여준 유연함, 핵 추진 잠수함 승인에서 보여준 외교적 결단력. 이것이 K저력의 본 모습입니다. 긴 겨울이 왔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겨울이 길수록 봄은 더 찬란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겨울을 견뎌왔습니다. IMF, 금융위기, 팬데믹, 그리고 매번 더 강해졌죠. 이번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번엔 우리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누군가 만든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2026년 대한민국이 마주할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긴 겨울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미중 관계 레볼루션과 함께 본 대한민국의 미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